일본은 매년 13만 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평균적으로 5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주요 가해자는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이가 귀찮아서 병이 있었다 등 여러 핑계를 댔던 그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합리화하거나 회피하려 했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들이 나쁜 사람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 중 한 명인 시모무라 사나에라는 여성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맨션.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인해 이곳에 방문한 경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경찰은 잠겨있는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복도를 이어주는 유일한 문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자물쇠를 뜯어낸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두 남매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패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두 남매의 어머니인 사나에가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고 얼마 뒤 살인 용의로 재체포됐습니다. 일본 미에현 북부에 위치한 도시 요카이치에서 태어난 사나에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혼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친해지기 어려웠던 계모, 결국 사나에는 방황하며 자주 가출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 그녀는 방황했던 것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쿄에 있는 아버지의 지인집에 맡겨졌을 때 전교 10위 안에 들 정도로 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주변 환경만 갖춰졌다면 그녀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때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나에는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던 중 대학생이었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2006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07년 5월에 사나에는 20살의 나이로 딸을 출산했고 2008년 10월에는 둘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당시 사나에는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며 SNS에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2009년 5월에 이혼하면서 불행이라는 노선을 타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은 그녀의 빚과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 행복을 깨버린 것이었죠. 이혼을 결정한 가족 회의에서 사나에는 빚을 꼭 갚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응석 부리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일하겠다는 사역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남매의 양육권을 가져왔던 사나에. 그녀는 자신이 근무할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리라 생각하며 나고야의 카바레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하면 꼭 열이 나는 등 현실은 항상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출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손님과 교제를 시작하며 자주 외박을 했기에 냉장고에 음식이 없을 때 두 남매는 물로 배를 채워야 했죠. 어느 날 물을 잠그지 않아 온종일 물이 틀어져 있던 것을 알게 된 집주인은 사나에에게 방을 비워달라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녀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자주 외박을 했던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방치되어 방에 홀로 있다는 건 역시 알았을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집에서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걸 싫어한 집주인으로선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고 그렇게 사나에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유흥업소로 옮겨 가게의 도움으로 맨션을 구했던 사나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사나에는 손님으로 온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일이 끝난 뒤에는 남성이 근무하는 호스트 클럽에 항상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러 편의점에서 샀던 대략 두 끼 분량의 식사를 아이들에게 주고 곧바로 집을 나와 남자를 만나러 갔던 사나에. 집으로 가지 않는 주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었고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역시 굶주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사 오기 전 있었던 일 때문인지 아이들이 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 있던 수도를 모두 잠그고 없앴기에 그녀의 집 수도 계량기는 2달 동안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말경에 인터폰으로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가 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오사카 어린이 상담센터 직원이 사나에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산하에도 집주인도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사나이와 겨우 연락이 되자 직원은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고 1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상담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해 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두 남매는 구조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0년 6월 9일, 오랜만에 집에 귀가한 사나이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산 음식을 아이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과 오물, 쇠약해진 아이들. 결국 사나이가 선택한 것은 현실 도피, 집을 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과 복도 사이의 문에 테이프를 붙여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둔 뒤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교제 중이던 남자의 집으로 향했던 사나이. 6월 말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던 그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와 호텔이나 지인들의 집을 전전했습니다. 지인들이 두 남매에 관해 물으면 사나이는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건강하게 자라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아이의 죽음은 7월 30일 이웃 주민의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위장에선 어떠한 음식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나이는 체포된 뒤 5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았고 형사 책임 능력에는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며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사나이의 집에 있던 냉장고에는 아무런 음식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당시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녀가 집을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그녀에게 사리가 있다고 주장,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가 어릴 적 받았던 상처의 영향으로 판단에 장애가 온 것이라 말하며 그녀가 아직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점, 책임과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특수한 심리 상태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말하며 그녀의 범행에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16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사나이의 범행을 미필적 고의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나이는 항소했지만 2013년 3월 25일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녀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맨션에 과자 같은 먹을 것들을 놔두는 추모 행렬이 일어났고 이 사건 이후 맨션의 거주자들은 매월 한 번씩 교류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한국에도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쯤 하늘나라에 있을 두 남매가 원 없이 맛있는 것들을 먹고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